드릴 소리와 함께 계속 실룩거리던 남자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노인은 핀셋을 들고 벌레를 꺼내 통제된 남자에게로 갔습니다. 일단 이 벌레가 사람의 귀에 들어가면 내성적인 사람은 점차 말솜씨가 좋아지고 인기를 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폭력적인 성향을 띠게 되고 남자 같은 워킹데드로 전락하게 됩니다. 온몸이 구질구질한 남자가 집 문 밖에서 멀지 않은 곳에 서서 한사코 주인이 차를 몰고 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남자는 잠긴 방문을 슬그머니 열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들어와서 겸사겸사 책상 위에 망치를 하나 집었습니다. 그는 호주의 뒤로 가서 망치를 몇 번 두드렸는데 호주는 이렇게 죽었습니다. 얼마 후 최창호 경장이 박수정 경장을 데리고 현장 답사를 왔습니다. 박수정은 자신이 관찰한 상황을 최창호에게 알렸습니다. 범인의 이름은 최창호입니다. 이 사건은 아직 목격자가 있어서 그는 흉악범을 완전히 묘사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는 대인기피증이고 막 이혼했으니 세대주는 원수를 두기 어렵습니다. 최창호는 범인의 범행 동기를 알 수 없었습니다. 박수정 씨는 범인이라며 세대주의 차를 몰고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창호는 이 사건의 범인을 곧 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후 최창호는 태우가 다니던 직장을 구했고 태우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우가 두고 간 차를 발견한 경찰의 뒤를 이어 최창호는 차 안에서 이상한 모양의 물건을 발견합니다. 이어 최창호와 박수정 두 사람은 태우의 숙소로 향했습니다. 이곳의 모든 것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최창호는 책상에서 책을 보았습니다. 이 책은 보자마자 심리치료에 관한 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수정 씨는 화장실에서 혈흔을 조금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적으로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조사는 곧 끝납니다. 집으로 돌아온 최창호. 그는 현재 아내와 교류가 거의 없고 부부간의 정분이 갈수록 엷어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심리적 장애를 느끼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화면이 돌자 태우는 얼음과 눈 덮인 의자에 홀로 걸터 앉았습니다. 얼마 후 의문의 흑인인 남자가 태우를 데려갔고 태우는 말을 잘 들었습니다. 작은 회의실에서 이승우 교수가 10여 명의 커뮤니케이션 장애인에게 커뮤니케이션 장애 극복 방법, 전문 지식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창호는 열심히 들었습니다. 이승우의 말이 끝나자 최창호는 얼른 다가가 사회공포증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태우네 집에 있는 책이 이승우가 쓴 책이었기 때문 최창호 씨는 태우의 사진을 이승우 씨에게 주었습니다. 태우는 이승우의 세미나에 참석했던 것으로 최창호는 알고 있습니다. 이승우는 자세히 알아보니 태우를 전혀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창호는 자신의 명함을 이승우에게 주고 떠났습니다. 옆에 서 있던 장진우는 이승우의 책을 들고 그가 바쁜 일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용기를 냈습니다. 이승우는 장진우에 대해 결국 먼저 입을 열어 칭찬했습니다. 장진우는 방법대로 차근차근 해나가면 분명 사회공포증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진우에게 개인 명함을 주었습니다. 이승우는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장진우 씨를 며칠 뒤 열리는 세미나에 초대했습니다. 장진우는 회사로 돌아와 동료이자 절친한 친구인 김윤재에게 오늘의 이승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김윤재 씨는 장진우 씨에게 이런 세미나에 얼마를 썼느냐고 물었습니다. 장진우는 말하기가 쑥스럽습니다. 김윤재는 장진우를 비웃고 있습니다. 김윤재는 평소 장진우에게 심리상담을 해주고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늙은이는 틀림없이 사기꾼일 것입니다. 김윤재 다시 장진우에게 그 교수의 이름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장진우는 이승우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김윤재는 그 사람이 쓴 책이 있기 때문에 가짜 이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윤재는 장진우의 행동에 대해 불평하며 눈을 씻고 다시는 속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이어 김윤재는 장진우를 데리고 즉석 소개팅에 나선 것. 김윤재는 주변에 여자가 많고 장진우는 사회공포증 때문에 여자친구를 사귄 적이 없다는 것. 회의장에 도착하니 결과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장진우가 매칭한 여자는 한 명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김윤재 내 여자 다 맞춰놨어요. 장진우는 화가 나서 화장실에서 크게 화를 냈습니다. 며칠 뒤 장진우가 이승우의 세미나에 참석하러 온 것. 사실 그 안에 있는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이승우의 한패였는데 장진우만 몰랐습니다. 세미나가 곧 시작됩니다. 세미나 첫 번째 순서는 음료수 한 잔 마시는 것입니다. 의외로 이승우의 수하. 그는 이미 장진우의 컵에 이름 모를 액체를 몇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음료는 이승우가 직접 만들어서 맛은 별로였지만 대인기 피증인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승우의 권유로 장진우는 마셨고 다른 사람들도 마셨습니다. 이어 이승우는 장진우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개발적인 안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장진우는 이승우의 모습이 그의 눈에서 찌그러지고 뒤틀리는 것을 발견했고 자신도 모르게 머리가 어지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가 태우를 밀어붙였습니다. 태우는 이미 반혼수 상태입니다. 이승우는 드릴을 들고 태우의 머리에서 벌레를 꺼냈습니다. 이승우는 장진우의 귀에 벌레를 밀어 넣었습니다. 이 장면은 장진우가 놀라 기절하는 장면입니다. 다음날 자신의 집 소파에서 깨어난 장진우는 그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귀를 만지고 거울까지 보았지만 흉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진우는 핀셋을 찾아와서 귀에 있는 벌레를 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자 이승우를 찾아가 따지기로 했습니다. 그가 단골 회의실로 들어갔을 때 그곳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장진우는 며칠 뒤 차를 몰고 이 도시에서 이승우의 흔적을 찾았지만 소득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최창호와 박수정은 교회의 황야에서 얼어 죽은 태우를 발견합니다. 그의 손에는 아직 작은 꽃 2송이가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흐른 후 장진우는 점점 말솜씨가 좋아지고 낯선 사람과도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식당 종업원 윤소연 씨와 쉴 새 없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체적으로 씩씩해졌고 장진우는 윤소연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자청했습니다. Just dinner? Yeah. 장진우와 윤소연의 관계는 급진전됐습니다. 이내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장진우 역시 발랄한 젊은이가 되었습니다. 차츰 김윤재도 장진우에게 변화가 생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그도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하지만 장진우는 벌레 한 마리가 그의 몸 안에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사내에서 다른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김윤재 씨가 마마보이라는 말을 무심코 꺼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장진우가 듣자 그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이것이 김윤재가 자신을 비웃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장진우가 사회 공포증이었을 때 김윤재가 자신을 그렇게 불렀기 때문입니다. 김윤재는 장진우와 무관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얼굴을 바꾼 장진우는 그대로 일어나 김윤재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이것은 김윤재를 놀라게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김윤재는 집으로 돌아와 얼음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된 장진우를 생각하니 갑자기 등이 시려옵니다. 그러나 김윤재는 장진우가 그의 집 앞에 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김윤재는 방문의 인기척을 듣고 걸어갔습니다. 그는 방문이 열린 것을 발견하고 하는 김에 문을 닫았습니다. 뜻밖에도 장진우가 김윤재 뒤에서 습격했습니다. 오늘 밤 장진우가 여기 온 이유는 김윤재를 혼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인마를 아프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윤재 아무리 빌어도 소용없습니다. 결국 김윤재는 장진우의 손에 죽고 말았습니다. 순간 장진우의 눈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윽고 최창호와 박수정 씨가 현장을 찾았습니다. 최 씨는 자세히 살펴보니 범행 수법이 눈에 익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진우는 발광의 길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는 먼저 윤소연과 식당에서 크게 다퉜습니다. 밤에는 술에 취해 윤소연의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마치 이성을 잃은 사람 같습니다. 윤소연은 장진우가 이렇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윤소연은 장진우의 섬뜩한 모습을 떠올리면 심지어 집에 갈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저녁, 윤소연은 동료에게 자신을 집까지 바래다 주라고 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윤소연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동료들을 껴안았습니다. 이를 본 장진우는 윤소연이 이미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났다고 오해했습니다. 장진우의 살심은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장진우는 먼저 그 남자 동료를 살해했습니다. 이어 윤소연의 집에 침입해 윤소연을 혼내주려 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의 입에서 벌레가 나왔습니다. 윤소연은 장진우가 자신에게 벌레를 밀어 넣으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손이 가는 김에 칼을 들어 장진우를 다치게 했습니다. 한편 이승우도 장진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듯 그래서 부하 한 명을 윤소연의 집으로 보내 장진우를 캐리어에 싣고 갔습니다. 최창호와 박수정이 장진우의 집을 수색할 때 최 씨는 책꽂이에서 아카 씨가 쓴 책을 다시 보았습니다. 최창호는 이승우에 대한 의심을 증폭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우연한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최창호의 질문이 이어지자 윤소연은 그 벌레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단지 자위하고 있다고 표시했습니다. 최창호는 듣고 보니 모두 이승우가 저지른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건의 주요 인물은 모두 커뮤니케이션 장애였고 이승우는 커뮤니케이션 장애 전문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서 벌레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최창호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상황. 결국 최창호는 이승우가 한 건물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최창호는 이승우를 체포하려고 맨몸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최창호는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이승우를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만나자마자 싸움이 벌어졌고 이승우는 살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 틈을 타 뒤로 숨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최창호는 황급히 뒤쫓아 들어갔습니다. 한 방에서 이상한 병과 깡통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최창호가 궁리할 즈음 뜻밖에도 이승우의 부하에게 기습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그를 이승우 앞에까지 데려갔습니다. 이승우는 오늘 밤은 정말 재미있을 것 같다고 먼저 말했습니다. 최창호도 욕을 몇 마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승우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최창호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설마 그의 마음속에는 원망과 분노와 억압이 가득하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이승우는 이어 오늘 밤 최창호의 병을 고치겠다고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시켜 장전이를 밀어냈습니다. 이때 장전이는 분명히 치매 상태였습니다. 이승우는 재빨리 장진우의 머리에서 그 벌레를 꺼냈습니다. 그 벌레를 최창호의 귀에 넣으려는 절체절명의 순간 최창호는 다급한 마음에 지혜를 얻습니다. Please, no. 이승우 등은 곧 최창호에 의해 완전히 제거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최 씨와 아내의 관계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수정 씨는 경찰서에서 최창호가 달라지고 밝아진 것을 발견하고 그냥 떠봤습니다. 화기애애하던 최창호가 갑자기 표정이 바뀌더니 무표정한 얼굴로 권총을 빼들고 걸어나갔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화 마지막에는 감독님이 남자 주인공이 벌레에게 얹혀 살고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열린 결말로 끝을 맺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영화가 저 자신과 잘 맞지 않고 흥미를 가질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조금 지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관심이 있으시다면 원작을 보셔도 됩니다. 제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하나 시켜주세요.